예전에는 진짜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디 가서 푸는 것만으로도 벌벌벌 떨고 다들 기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정말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인 기사까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들을 좀 뒤적뒤적 거리다가 보니까 정말 괜찮은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돌의 순위를 매기는 거 아무나 하지 않죠? 저도 유튜브 초창기에 아이돌들의 뭐 댄스 실력 순위 이런 거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오지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엔터 종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순위를 매기고 누구를 평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진짜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팬들 사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잘 될 것 같나요? 누구 실력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을 다들 꺼려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엔터테인먼트 대표급에 있는 18명이 4세대 아이돌들 중에 최고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줬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까지 한 기사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튜버 포지션에서 아이돌들 이야기를 해도 욕을 오지게 먹느라 바쁜데 대표들이 4세대 최고는 누구다,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게,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아이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이돌을 만든 제작자, 안무가, 작곡가, 뮤비 디렉터, 대표 이런 사람들도 다 굉장한 관심을 받는 추세라 이런 인터뷰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제가 진짜 별 이상한 기사 쓰는 기자님들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기사들은 또 너무나 알차고 감사한 기사죠. 윤석열 기자님과 이덕행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입니다. 정치 영상 아닙니다.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엔터 대표급 18명이 얘기를 하는 4세대 아이돌, 그리고 거기에 저의 사견 한 스푼 추가해서 한번 영상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뿅. 자, 우선 인터뷰를 하신 분들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본부장도 있고 SM, JYP, 스타쉽, RBW 대표 등등 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회사들 대표님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우선 걸그룹입니다. 1등, 2등, 3등이 나누어졌는데 우선 3등은 아이브예요. 18명 중에 8명, 44%가 아이브가 4세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0대, 20대 들이 가장 잘 먹히는 컨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운명에 순응한다, 부모님 말 잘 듣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인생이 풀리고 뭐 이런 과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어른들이 닦아놓은 길보다는 나만의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추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뭐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 갔다가 돈 없어서 중퇴를 해버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졸인데 대학 교수님들이랑 같이 워크숍도 뛰고 강의도 뛰고 심지어는 학회 같은 데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어떤 정해진 길보다는 자기 PR, 내 주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10대, 20대를 휘어잡는 컨셉, 나르시시즘 컨셉을 장착했다는 걸 대표님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르시스트 세계관을 확고하게 잡고 세계관 떡밥을 적절하게 던지면서 가사 속에서, 안무 속에서 세계관 떡밥을 찾아내게 하는 아이돌 특유의 마케팅법도 잘 활용하고 있기에 아이브가 엔터 대표 18인에게 뽑힌 3위를 받았습니다. 자, 2등은 에스파입니다. 18명 중에 9명이 픽을 했습니다. 아이브랑 단 한 표 차이로 4세대 아이돌 중에 2등을 차지했는데, 이유는 독보적인 콘셉트와 엄청난 비주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에스파의 컨셉은 10년이 지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컨셉이 있냐 하면 아마 에스파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K-팝 최초 메타버스 아이돌에 정말 파도 끝이 없는 스토리가 들어있는 세계관, 그리고 모든 음악이 그냥 개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세계관 속에 스토리가 담겨있다는 게 특징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정갈하게 잘 갖춰졌다고 이야기하는 SM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에스파를 더 돋보이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별게 없고 애들 장난 같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화
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세계관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면 K-팝이라는 게 주류 음악이 아니었었잖아요. 사실 언어도 해외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한 언어도 아니고 그렇고 말이죠. 마이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사람들을 과몰입시키고 입덕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건 분명 세계관도 큰 이유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블 유니버스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도 내가 아는 세계관, 내가 공부를 했던 세계관 속의 캐릭터들이 영화로 나와서 내가 머리로 공부했던 걸 시각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인데 K-팝에서도 해외 사람들을 빠뜨리려면 그 세계관 공부를 하는 약간 그 마이너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사로잡고 그렇게 세계관 공부를 시킨 걸 누가 봐도 멋지고 예쁜 애들이 나와서 시각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죠. 내가 공부를 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사람은 더 과몰입하게 되고 더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계화의 분명한 바탕이 된 게 맞다 보니까 에스파는 그 부분을 극대화시켰다. 거기다가 비주얼도 훌륭해서 그 시각적 만족을 확실하게 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투표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등은 뉴진스입니다. 놀랍게도 18명 중에 16명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4세대 선두로 뉴진스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이유는 디렉터가 민희진이기 때문에 라는 평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기하죠. 디렉터가 민희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이돌 그 자체보다도 디렉터, 안무가, 작곡가 이런 분들의 영향력도 정말로 커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BW의 김진우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타 그룹들이 강하고 센 음악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이지 리스닝, 팝을 추구하면서 청순함과 트렌디함을 콘셉트로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이 가장 돋보였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최진우 하이업 대표님 같은 경우는 팬덤 중심의 아이돌과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좋다. 뉴진스의 장점은 신선함과 자연스러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겹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죠. 저도 뉴진스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룹, 그리워하던 그룹이고 대중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있는데 대표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이브라는 거대 자본을 낀 날개를 단 민희진이라는 디렉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신선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돌 자본과 머리와 아티스트가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뉴진스가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전도유망하지 않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뿅. 자, 남자 아이돌의 경우에서는 기사 속에 두 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엔하이픈과 트레저입니다. 1위가 엔하이픈, 2위가 트레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선 2위 트레저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8명 중에 9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YG에서 나온 차세대 아이돌 치고는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세대 남자 아이돌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걸그룹이 대세가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엔터 대표님들이 왜 트레저를 뽑았냐면 일단 음악의 베이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K-팝이라는 게 여러 장르의 음악의 짬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의 베이스, 기본기가 딱 있는 상황에서 그 베이스를 토대로 K-팝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트레저는 힙합을 베이스로 하면서 K-팝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레저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유입이 된 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해서 코어 팬으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룹이라고 해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팬덤이 아주 강한 화력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유입 팬들이 코어 팬이 되는 거, 그 빈도가 높다는 거 이거는 아주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타 그룹에 비해서 프로듀싱적으로도 장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트레저가 2위를 차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위는 엔하이픈인데요. 정말 투표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진스가 이제 18명 중에 16명이었는데 엔하이픈은 18명 중에 17명, 한 명 빼고 4세대 최고는 엔하이픈이다 라는 평가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랜드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그룹이죠. 당시에 챔버5 안무를 맡은 K-섹시의 인성이를 또 제가 초대를 해서 아이랜드 시절 엔하이픈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인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세계로 뻗어가는 유명 안무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도 갔다가 대만
대만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전 세계에 워크샵 하러 뛰어다니느라 정말 바쁘더라고요. 여튼 엔하이픈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듀스 이후로 막혀 있는데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이랜드처럼 그리고 그룹은 엔하이픈처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표님들이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 최소 연차로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밀리언셀러를 등극한 아이돌이고 특히나 이제 팬덤이 굉장히 돈이 되는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라 정말 하이브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엔하이픈의 팬덤은 미국, 일본, 한국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불법이 판치는 유명세는 얻을 수 있지만 앨범이나 굿즈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이 아니라 팬들이 확실하게 집계가 되고 저작권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일본과 미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점에 있어서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급 18명 중에 17명이 선택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엔터 대표들도 이렇게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시대, 엔터 제작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디 가서 푸는 것만으로도 벌벌벌 떨고 다들 기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정말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인 기사까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